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저에겐 정말 나쁜 추억이 있습니다. 그 추억으로 인해 늘 아버지를 미워해왔고 원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자식의 도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엄마는 제가 중학교 때 이혼하셨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직접 아버지의 외도 장면을 목격하였고 그 트라우마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정말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었고 그로 인해 남자에 대한 혐오도 생기고 그랬었죠. 결국 저는 엄마와 살게 되었고 여자 때문에 가정을 버리고 자식까지 모른 척하고 살던 아버지가 죽도록 미웠습니다. 양육비 한 번 준 적이 없었지만 뭐가 그리 당당한지 늘 할 만큼 했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엄마는 다른 남자를 만날 생각이 없다며 여자 혼자 힘으로 저와 제 동생을 키워내셨고 아마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그런 걸 아는지 모르는지 제 동생은 늘 사고만 치고 엄마를 많이 속상하게 했었죠. 군대를 다녀와서도 도박을 하질 않나 음주운전까지 해서 엄마의 마음을 많이 아프게 했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정말 제대로 된 아빠라는 존재가 있었다면 쟤가 저를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워낙 겁이 없이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사는 놈이었으니까요. 성인이 된 제 동생까지 책임지시느라 제대로 쉬지도 못한 엄마는 결국 제가 결혼도 하기 전에 발이며 머리며 수술까지 받으시고 건강이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건강이 악화될수록 전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커졌고 어디서 뭘 하길래 정말 한 번 연락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대충 알아본 바로는 다른 여자의 자식을 본인 자식처럼 키우며 그 여자와 살고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듣고도 믿기지가 않았죠. 정말 지 가족들은 죽어가는 줄도 모른 채 그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버지란 존재를 제 속에서 지워내려 했습니다. 동생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제가 좀 큰 후에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아버지와 나는 추억도 있고 즐거운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처음에는 놓기가 힘들었습니다. 엄마 말대로 그냥 한순간에 지나가는 바람이다 그렇게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제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그런 것이 아니란 걸 알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잊고 살았습니다. 오로지 그냥 엄마 좀 덜 힘들게 하려고 열심히 돈 벌고 제 앞가림 열심히 하면서 걱정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약해진 엄마를 다시 되돌려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날로 쇠약해져가는 엄마를 보면서 늘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다들 제 엄마 나이 또래들을 보면 친구들과 등산도 다니고 이제서야 인생을 좀 즐기면서 살고 있는데 몸이 약해져 고생하는 것을 보면 뭐 어떻게 표현하지 못할 기분이 들고 세상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졌죠. 결국 얼마 버티지 못하고 엄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세상 하나가 무너져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웃음을 잃었습니다. 죽은 사람만 불쌍하지 라는 말이 통용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어진 기분이었고 뭘 위해서 일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되었죠. 그렇게 그냥 살아있는 시체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단 살아는 있으니 돈은 벌어야 하고 그러려면 일은 해야 하고 아주 감정 없는 사람처럼 일만 하면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조금 지나니 마음이 온전히 괜찮아지진 않았지만 살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참 사람이 간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배가 고프고 심심하고 말이죠. 그렇게 심심한 어느 날 친구가 잠깐 술 한잔 하자기에 나갔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어리숙해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을 왜 불렀는지 짜증이 났었죠. 지 남자친구의 친구라는데 본인 남자친구는 굉장히 멋진 사람 같은데 제 앞에 앉아있는 사람은 그냥 어리숙한 아저씨,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제 관심 밖이었죠. 술 먹으러 나왔으니 술이나 먹자 싶은 마음에 그날 과음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숙한 그 남자가 저를 무사히 데려다 주었고 다음날 왠지 빚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 고맙다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읽고 답장이 없기에 무슨 이런 놈이 다 있나 싶었죠. 한 5시간쯤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괜찮습니다. 딱 5글자였죠. 도대체 뭐지 싶어서 5글자 보내주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 물으니 많이 생각해서 보낸 건데 불편했다면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이 사람은 도대체 뭐지 싶어서 친구한테 물어보니 30살이 넘도록 연애 경험이 전무한 사람이더군요. 저도 거의 그런 축에 속했지만 그래도 저는 드라마도 많이 보고 친구들의 연애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은 참 특이하다라는 말로는 부족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호기심 같은 것도 생겨서 몇 번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늘 한결같은 모습을 보여줬고 한결같은 옷만 입고 나오더군요. 그래서 옷이 이것밖에 없냐고 물으니 그것도 미안하다고 하는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점점 그런 모습에 제가 마음을 주게 되었고 챙겨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되려 챙김을 받는 것은 늘 저였지만요. 마음이 허했던 저를 늘 채워주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도 퇴근 후에 누군가를 만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많은 위로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늘 틱틱거리며 세상 부정적이었던 제게 변함없이 따뜻한 모습을 유지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란 것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막 설레고 좋은 사람은 아닐지라도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늘 따뜻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였죠.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에겐 허락받을 부모도 없었기에 시댁에만 인사를 하러 갔었고 남편에게 이미 대충 이야기를 들었었는지 저에게 민감한 질문 하나 하지 않으셨습니다. 배려심 깊은 부모님 밑에서 자라 저렇게 착하구나 싶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남편은 그래도 아버지인데 결혼식에 오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냐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 문제로 많이 다투었죠. 그래도 얼굴은 알고 싶다고 하는 그였기에 마지못해 몇 장 있었던 사진을 보여주게 되었고 너랑 닮았네 하며 제 속을 뒤집어 놓았죠. 정말 착한 사람이었지만 그 문제만큼은 꺼내주지 않길 바랬는데 말이죠. 제 뜻을 이길 수 없었기에 그냥 그대로 결혼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저한테 외삼촌이 있었기에 제 혼주석에 앉아주시기로 했고 양복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날이 되었고 전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오고 행복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고 남자기에 누구시냐고 물었더니 아빠라고 했습니다. 학생 때 이후로 목소리 한번 들어본 적 없는지라 너무나 놀랐습니다. 일단 할 말을 잃어서 한동안 침묵하다가 만나자는 말에 왜 만나야 하냐고 하니 꼭 만나고 싶다고 부탁하기에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또 전화가 왔기에 전화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니 꼭 줘야 할 것이 있다고 만나자고 하더군요. 그게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가슴이 두근거려서 일단 만나기로 했습니다. 왠지 그냥 모른 척하면 계속해서 찝찝할 것 같아서요. 약속을 잡고 만났는데 무슨 노숙자 같은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뭔 사연인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거지가 되었음은 틀림없다는 것은 알겠더군요. 일단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왜 보자고 했는지. 그랬더니 조용히 쇼핑백을 내밀기에 보았더니 돈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물으니 그날 제 결혼식에 왔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몰래 얼굴이나 보고 가려고 했는데 제 남편이 알아보고는 와서 인사를 했답니다. 그리고 행색이 초라해 보였던지 돈을 주며 좋은 옷 한 벌 사입고 꼭 만나러 오시라고 했다더군요. 당장 현금이 없어서 아마 축의금 받은 걸 몽땅 준 것 같았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감동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왜 그렇게 이 나쁜 사람한테 착하게 보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요. 그렇게 씩씩대고 있는데 아버지가 고해성사 비슷한 걸 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마냥 행복한 줄 알았다가 막상 늙고 돈 없어지니 모른 척 했다면서요. 그리고 정말 자식같이 키운 그놈들도 결국 남인 것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고요. 속으로 아주 고소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울면서 정말 지난 날들이 후회스럽고 엄마에 대한 미안함이 너무나도 크다고 하는데 엄마 생각을 하니 저까지 눈물이 나더군요.
분명히 이런 걸 당하고 나서야 후회하는 아버지가 미운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또 한편으로 그렇게 거짓골로 살고 있는 것을 보니 마음이 아프긴 했습니다. 그 감정 들키기 싫어서 얼른 일어서서 그냥 이 돈이라도 가지고 가라고 말하고 집에 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왜 그런 행동을 했냐고 물으니 당장 그 상황에서 내가 해드릴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었다고 하더군요. 좋은 모습으로 너 앞에 나타나서 이제라도 아버지라는 그늘이 너한테 생겼으면 좋겠다면서요. 그리고 잠깐 얘기해봤는데 많이 후회하고 계신 것 같고 건강도 좋지 않아 보이던데 만약에 그렇게 가시고 나면 너 또 정말 후회한다고요. 그 말을 들으니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정말 믿고 원망스러운 존재인데 막상 죽고 없다고 상상을 하니 슬프더라고요. 그렇게 마음을 추스르고 연락해서 같이 만나자고 했습니다. 약속날 깨끗하게 말끔한 모습으로 옷도 차려입고 나오셨는데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남편의 그런 모습이 너무나 든든하기도 하고 아버지를 다시 만나 이런 사이가 된다는 것도 싫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엄마가 하늘에서 본인이 챙겨주지 못한 부분들 이제 아빠가 챙겨줄 수 있어서 더 기뻐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날 이후 자주는 아니지만 때마다 연락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저와 제 동생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자를 위해서 남은 인생 열심히 살겠다고 하는 아버지를 이제는 용서하려고 많이 노력 중입니다. 저와 남편에게도 너무나 잘해주고 계시고요. 아직까지 제 트라우마나 상처가 다 치유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치유되기 시작할 수 있었던 시작이 제 남편이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 이렇게까지 내 인생이 변할 수 있구나 싶어서 말이죠. 늘 이렇게 좋은 내 남편과 오랫동안 행복하고 싶습니다. 남편과 저는 연애 2년 끝에 결혼했고 슬아의 딸 2명을 두고 잘 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도 양가 부모님 도움 받은 거 하나 없고 결혼하기로 마음 먹고 나서부터 같이 돈 모았고 그간 모은 것과 합쳐서 준비했습니다. 처음에 시댁에서는 불만도 많았습니다. 저는 예단 이런 거 허례허식이라 생각해서 다 생략하길 원했고 남편도 좋다 해서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시댁에서는 싫었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이 우리 잘 살면 되지 그런 거 꼭 해야 되냐 설득해서 안 하게 된 거죠. 좀 특이하신 분들인 것은 알고 있었으나 크게 개의치 않았습니다.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검소하고 성실하고 무엇보다 저만 사랑해줄 거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주변의 것들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남편은 삼형제 중 둘째였는데 워낙 이리저리 치이고 산 사람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모든 걸 스스로 하려 하는 성향도 강하고 형한테는 형이라고 져주고 동생한테는 동생이라고 져주고 그랬죠. 그런 모습이 안타까워서 항상 기살려주고 싶었어요. 학비 같은 것도 다 본인이 해결했다 하더라고요. 꼭 부모가 그런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려면 다 똑같이 해야 하는데 형, 동생은 다 해주고 남편만 본인이 해결한 것이었죠. 그렇게 해서 다 잘 되면 모르겠는데 큰아주버님은 결혼 전 사업 실패로 저희 결혼할 때 축의금 한 푼 안 내셨죠. 그러면서도 항상 허세 부리고 누가 보면 엄청 부자인 줄 알 정도로요. 도련님은 사회초년생인데 취직하자마자 대출받아서 도박을 했어요. 그거 시어머니가 다 갚아주고 이제는 그냥 조용히 사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튼 문제가 많았어요. 남편이 귀찮은 일하고 동생 돌보고 그렇게 살았대요. 어떻게 그런 환경에서 이렇게 바른 사람이 낳는지 아직도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남편도 문제가 있었죠. 너무 효자였어요. 부모님 말이라면 웬만하면 잘 들으려고 하는 편이었고 섭섭한 적은 많았지만 그냥 다 사랑하니까 그러시겠지 생각하고 말았대요. 처음으로 자기 의견을 말하고 자기 뜻대로 한 게 대학 간 거랑 저랑 결혼한다는 거, 예물 안 하겠다는 거, 그 정도로 손에 꼽더라고요. 다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둘이 잘 살면 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사업 망한 큰 아주버님, 새로 사업 시작한다고 시어머니가 가족이 돈 좀 모아서 투자하는 게 어떻냐고 제안했을 때부터 뭔가 찝찝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의견을 물었고 저는 정말 싫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책 잡히는 것 같고 남편도 곤란해하는 것 같기에 많이는 못 해드리고 2천만 원 해드렸어요. 그것도 제 이름으로 신용대출 받아서요. 모은 돈 결혼한다고 다 써서 현금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그렇게까지 했으면 고맙다는 말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죠. 돈 드리는 날 시댁에서 다 같이 저녁 먹는데 제가 이번 사업 꼭 대박 나셔서 이자 두둑히 주셔야 돼요. 웃으면서 우스갯소리 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 정색하시면서 뭐 사채업자냐면서 어련히 잘 되면 돌려주지 그걸 벌써부터 받을 생각하냐고 무안 주시는 거예요. 진짜 열받았습니다. 큰형님도 동서 안 떼먹는다 걱정 마 뭐 이런 식으로 쿠사리 주고요. 진짜 얼굴이 빨개져서 남편은 그냥 묵묵히 밥 먹고요. 서운하기도 하고 그래서 집에 오는 길에 왜 가만히 있었냐니 자기가 나서면 일 커질까봐 가만히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으로 미웠습니다. 도련님은 출퇴근 지하철로 1시간 정도 거리 회사에 다녔는데 그게 힘들다고 방 얻어달라고 했다더군요. 그래서 그냥 속으로 아직 철없구나 생각하고 말았는데 또 그걸 저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큰애는 이제 자리 잡기 바쁘니까 너희가 이번에 좀 도우라고요. 보증금만요. 그래서 제가 작은 방 하나 구하는데 보증금 정도는 도련님이 대출 받아도 되고 큰 돈 아닐 것 같은데 직접 해주시면 안 되냐고 하니 애가 옛날에 도박한 것 때문에 신용에 문제가 있어서 대출 금리도 높고 나도 큰애 다 밀어줘서 현금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전화 받고 나서 진짜 멘붕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남편하고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하니 도와줄 수 있으면 한 번 더 도와줘야지 하더라고요. 진짜 이 사람 뭐지 싶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1,000만 원 해드렸어요. 진짜 저희 집에 한 푼 간 적 없고 제가 도와드리려 해도 저희 부모님은 신혼인데 너희 자리 잡는 게 급하지 하면서 돈 열심히 모으라고 해주셨어요. 대려 제가 친정 가면 용돈 주면서 이서방 맛있는 거 해주라고 하시고요. 진짜 그런 세세한 거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도 점점 미워지더라고요. 그래도 저한테는 잘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냥 참았습니다. 근데 정말 참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죠. 큰아주버님 하시는 일이 집까지 담보 잡히고 돈 빌려서 하는 거였는데 또 잘 안 돼서 집까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내 식구 어디 가겠습니까? 시댁으로 들어가더군요. 거기까진 괜찮았는데 저한테 조카들 돌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큰애랑 며느리랑 정신없고 일하느라 애들 케어할 형편이 못 된다고 좀 돌보래요. 저희도 맞벌이인데 그래서 진짜 못하겠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허리도 안 좋고 뭐 어쩌고 하시면서 그럼 자주 와서 집안일 좀 도우라고 하기에 그건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진짜 저희를 뭐 봉으로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얼마 뒤에 시댁에서 큰아주버님한테 집 명의 바꿔준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처음으로 섭섭해했어요. 전에는 셋이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그런다고요. 그치만 저도 뭐 유산 같은 거 원래 바라지도 않았고 조금 열받고 서운하긴 했지만 괜히 그런 일로 분란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허리 때문에 시술 받으실 때도 제가 다 간호하고 정말 큰형님 입원 첫날 얼굴 한번 비추고 안 보였어요. 제가 허드렛 일 다 하고 돌봐드렸습니다. 회사 연차까지 몰아 써가면서요. 제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니까 남편이 조금씩 저한테 미안해했어요. 당신이 싫으면 하지 말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나 싫어 안 할래 어떻게 그래요. 그냥 참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 남편 낳아준 사람들이니까요. 진짜 몸이 2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뛰어다녔어요. 회사, 집, 시댁 다 케어하려니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몸살이 났습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생신날 못 갔어요. 남편이 혼자 갔는데 거기서 남편이 처음으로 대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새애기 엄살 부리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남편이 그 말에 완전 꽂혀서 대들었대요. 그거 듣고 걱정되긴 했는데 너무 후련했죠. 정말 웃긴 게 있었어요. 큰아주버님 그렇게 돈 없다고 난리치더니 바로 그 집 담보로 차 사고 가게 차리고요. 제가 보기엔 사업에 그냥 소질이 없는 사람 같았어요. 아니면 시대를 너무 앞서가거나요.
마지막에 한 게 뭐 혼술식당 이런 거였는데 서울엔 잘 모르겠는데 지방에 그런 게 잘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아직 시기상조인데 그런 걸 정말 대박 아이템이라고 하면서 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얼마 못 갔어요. 일본에 그런 게 유행이고 서울에도 점점 유행 타니까 그게 될 줄 알았나 봐요. 물론 잘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냥 뭐 특별함이 없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냥 회사 다니는 제가 봐도 별로 가기 싫은데 말 다 한 거죠. 그렇게 결국 그나마 있던 7억짜리 집까지 반토막 내고 시댁 어른들 갈 곳도 없어지자 방 얻어주자고 전화 왔어요. 큰아주버님한테. 남편이 소리 지르더라고요. 왜 안 모시고 사냐고.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방 얻어주자는 게 말이냐 방구냐 하면서요. 엄청 다투더니 그냥 끊었어요. 그렇게 다음날 저녁에 다 모여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우린 괜찮다고 하셨어요. 정 안 되면 둘째 집에 가 있어도 되고. 이 말 하자마자 남편이 화냈어요. 뭐 우리는 그냥 의견도 없이 엄마 아버지 형이 하라고 하면 하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달라면 주는 줄 아냐고요. 진짜 평생 참고 살았는데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악을 쓰며 우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뭐 나한테 어떻게 해도 참을라 했는데 얘는 무슨 잘못이냐고요. 나랑 결혼해서 괜히 이딴 꼴만 보고 미안해 죽겠다고요. 큰아주머님이 왜 이러냐고 말리려 하니 이제 형이라 부를 필요도 없다고. 어제 요양원까지 생각하더니 왜 여기 와서는 효자인 척 하냐고 하니 내가 언제 그랬냐며 얼굴 벌개지더라고요. 시아버지 시어머니도 벙찌시고요. 그때 해준 돈 집 팔았으니 다 가져오고 엄마 아빠 요양원 보내둔 형이 데리고 살든 알아서 해라. 돈 안 보내면 민사소송까지 할 줄 알아라. 그 말 뱉고 저보고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다 알면서 모른 척해서 미안하다고요. 많이 힘든 거 알면서도 그냥 내가 그렇게 살아서 당신도 그래야 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다고요. 많이 울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뭐 그날 이후에 시어머니 전화 오고 미안하다 해도 남편이 전화 뺏어서 뚝 끊어버리고 완전 영 끊으려 하는 줄 알았어요. 빌려준 돈 다 받고 딱 관계 정리하더라고요. 진짜 이래서 착한 사람이 한번 돌아서면 무섭다 싶더군요. 큰아주버님 결국 변두리에 작은 아파트 하나 얻어서 시부모님도 모시고 살고요. 근데 저한테 계속 문자 오셔서 못 살겠다고 하소연하세요. 가정부인지 뭔지 모르겠다고요. 그렇게 죽고 못 사는 큰아들하고 같이 사는데 힘든 점이 많으신가 봐요. 남편이 마음 불편할까봐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받으려고 생각도 못했던 돈 받았으니 그 돈으로 저희 집 근처 작은 방 하나 얻어서 제가 자주 들여다볼까도 싶고 뭐 그렇습니다. 모실 자신은 없고요. 여튼 정말 힘들었던 신혼이었어요. 남편 덕분에 평화를 찾게 되었고 사랑도 확인하게 되었네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